지금 한국에서 바이낸스 문이 닫히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오늘은 멀쩡해 보여도 내일은 길이 끊길 수 있습니다. 출금 버튼을 누를 수 있을 때 살아있는 길로 먼저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바이낸스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차단되었습니다. 한번 막히면 새로 깔 수도 고쳐 쓸 수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접속 제한 조치도 진행 중인 분위기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함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아예 접속이 막히는 장면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때 움직이면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업데이트가 막히면 보안 패치가 끊기고 앱은 낡은 열쇠가 되기 쉽습니다. 시장은 24시간인데 앱은 멈춰버립니다. 이 불균형이 쌓이면 결국 접속 자체가 리스크가 됩니다. 특히 앱을 한번 삭제하면 다시 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새로 깔아 해결한다는 카드가 사라지면 남는 건 우회와 운뿐입니다. 그래서 삭제보다 먼저 자산 이동 경로부터 확보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이용자분들은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선택할 시간이 있지만 차단이 굳어지면 선택이 아니라 응급처치가 됩니다. 속도가 곧 안전입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제재입니다. 규제 레일 밖에 있는 플랫폼을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압력이라고 보면 흐름이 보입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앱을 삭제한 뒤 VPN으로 우회 접속을 고민하는 분도 있고 다른 거래소로 자산을 옮기는 분도 있습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앱 설치 자체가 어려워 시작부터 벽을 마주합니다. 차단 원인의 핵심은 FIU 미신고입니다. 바이낸스는 국내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사업자 VASP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분류됩니다. 신고가 없으면 제재는 순식간에 현실이 됩니다. 두 번째는 구글 정책입니다. 구글이 한국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정했고 그 결과가 다운로드 및 업데이트 차단으로 찍혔습니다. 여기에 세금 흐름도 얽혀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앞으로 과세가 붙을 예정인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림으로 보입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이미 설치된 앱이 당분간 사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히는 순간부터는 시간이 문제입니다. 어느 날 접속이 차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안고 가야 합니다. 앱이 멈춘다는 건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닙니다. 로그인 한 번이 꼬이면 인증이 지연되고 출금 한 번이 막히면 마음이 먼저 굳습니다. 그래서 자산은 앱이 살아있을 때 옮겨두는 편이 낫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향은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것입니다. 거래소 안에 코인은 내 이름이 붙어 있어도 열쇠는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개인 지갑은 열쇠를 내 손으로 가져오는 선택입니다. 개인 지갑으로 한번 빼두면 어느 거래소가 막히든 길이 남습니다. 마치 한쪽 문이 닫혀도 다른 출구로 빠질 수 있게 비상구를 만들어두는 느낌입니다. 급할수록 비상구가 생명입니다. 출금할 때는 주소와 네트워크가 맞아야 합니다. 글자 하나가 어긋나면 내 코인이 다른 길로 새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와 붙여넣기를 정확히 하고 화면을 2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처음 옮길 때는 소액으로 한번 보내서 도착을 확인한 뒤 나머지를 옮기는 방식이 심리적으로도 안전합니다. 한 번에 전부를 던지면 손이 떨리지만 나눠 보내면 판단이 차분해집니다. 개인 지갑으로 옮긴 뒤에는 본인에게 맞는 다른 거래소로 이동하면 됩니다. 지금 한국인들이 많이 이동하는 곳들은 원화 입금과 한글 지원이 되는 곳이 많아 접근성이 좋습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가 막혀 더 불리합니다. 외부로 시작하려 해도 접속 제한이 생길 수 있어 처음부터 대한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기준으로 동선을 짜두는 편이 낫습니다. VPN으로 우회 접속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보안과 법적 위험을 함께 감수해야 합니다. 계정 보안이 느슨해지면 해킹 한 번에 모든 게 끝날 수 있으니 우회는 최후의 선택으로만 두십시오. 국내 거래소 이용이 대안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는 레버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고 거래 수수료도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추후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라 국내 거래소 이용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레버리지는 작은 자본에 달린 가속 페달 같습니다. 제대로 쓰면 기회가 커지지만 급하게 밟으면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해외 거래소를 선택하더라도 더 깐깐한 기준과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태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고 있는 거래소 5곳을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이 5곳은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되며 수수료가 저렴한 곳들로 추렸습니다. 가입 시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 매매를 해도 수수료가 줄고 혜택이 붙으면 장기적으로 계좌 체력이 달라집니다. 작은 차이가 큰 숨을 만듭니다. 5거래소의 특징과 이동 방법, 수수료 할인 꿀팁은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길이 막히기 전에 지도부터 챙겨 두십시오. 준비한 사람만이 흔들림 없이 옮겨갑니다.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 단타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감정이 아니라 근거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변동성이 큽니다. 같은 자리에서 몇 분만 늦어도 수익이 손실로 바뀌고 한번 흔들리면 멘탈이 먼저 깨집니다. 그래서 단타는 진입보다 기준이 먼저입니다. 먼저 롱과 숏의 개념을 짧게 잡고 그 다음 신호를 보겠습니다. 롱은 상승에 베팅하는 방향이고 숏은 하락에 베팅하는 방향입니다. 방향을 구분하는 순간 시야가 달라집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여 진입하는 매수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수익이 나고 가격이 내려가면 손실이 커집니다. 그래서 롱은 상승 환경에서만 편합니다. 숏 포지션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내려갈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튀어오르면 순식간에 부담이 커집니다. 숏은 하락 환경에서만 유리합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아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 상승을 예상할 때 진입하며 핵심은 상승 추세와 상승 힘이 동시에 확인되는 순간을 잡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보는 건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입니다. 고점을 계속 높여가며 올라가고 눌림이 와도 다시 끌어올리는 힘이 반복되면 롱이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저점도 같이 받쳐줍니다. 저점이 무너지지 않고 올라타는 모습이 나오면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가 쌓이고 매수의 무게가 생깁니다. 이때 롱은 상대적으로 숨이 쉽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골든 크로스라 부릅니다. 긴 호흡의 흐름이 위로 기울었다는 신호로 해석되며 롱 근거를 하나 더 얹어줍니다. 거래량이 증가할 때도 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함께 늘면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신호입니다. 힘이 실린 상승은 더 강력해질 가능성이 있어 롱에 유리합니다. 특히 돌파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조용히 오르는 상승보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상승이 더 오래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거래량은 군중의 발자국입니다. 뉴스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인 외부 요인은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재료가 나오면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뉴스는 폭죽처럼 갑자기 터지지만 흔적은 차트에 남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주요 이슈 흐름을 확인하는 습관이 단타에 큰 도움이 됩니다. 큰 파도를 먼저 보면 작은 파도에 덜 흔들립니다. 이제 숏 포지션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숏은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진입하며 하락 추세와 하락 재료가 동시에 맞물릴 때 힘이 생깁니다. 우선 차트에서 하락 추세일 경우 숏이 유리합니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패턴이 나타나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면 하락 쪽이 더 편해집니다. 내려가는 계단에서는 숏이 안전합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고점도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로 튀어도 이전 고점을 넘지 못하고 꺾이는 모습이 반복되면 매수 힘이 약해졌다는 뜻이 됩니다. 이럴 때 숏은 근거가 단단해집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 크로스라고 하며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추세가 아래로 기울었다는 표지판입니다. 거래량이 감소하는 장면도 숏을 떠올리게 합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 거래량이 줄면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힘이 빠진 상승은 쉽게 꺾여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이 시작될 때 거래량이 늘면 매도 쪽 에너지가 실렸다는 뜻이 됩니다. 시장이 아래로 속도를 붙이는 순간이라 숏이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거래량은 속도계 역할을 합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줍니다. 규제 강화 소식은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하고 방향을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차가운 재료는 차트를 차갑게 만듭니다. 해킹 사고는 공포를 직접적으로 키웁니다. 안전하다고 믿던 곳이 흔들리면 사람들은 먼저 팔고 도망치려 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퍼지면 숏 포지션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도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전 세계 소문에 반응합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가격은 아래로 무겁게 눌릴 때가 많습니다. 이제 보조지표 활용 방법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지표로 RSI, MACD, 볼린저 밴드가 많이 쓰입니다. RSI는 과매수 또는 과매도 상태를 판단합니다. RSI 70 이상은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는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RSI만 보지 말고 흐름도 보십시오. 수치가 높아도 상승 추세가 강하면 더 올라갈 수 있고 수치가 낮아도 하락이 거세면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지표는 답이 아니라 힌트입니다. MACD는 추세의 변화와 힘의 방향을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선이 교차하고 벌어지는 모양이 바뀌면 시장의 엔진 소리가 달라진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단타에서는 이런 변화가 빠른 신호가 됩니다.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과 범위를 보여줍니다. 밴드가 좁아졌다가 갑자기 벌어지면 조용하던 시장이 한 방향으로 폭발할 준비를 마쳤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단타 타이밍의 단서가 됩니다. 결국 핵심은 증거를 쌓는 것입니다. 차트 추세, 이동평균선, 거래량, 뉴스, 보조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수록 확률이 올라갑니다. 근거가 많아질수록 매매는 감이 아니라 시스템이 됩니다. 신호들이 서로 싸우는 구간에서는 쉬어가는 것도 전략입니다. 시장이 방향을 정하지 못할 때 억지로 포지션을 만들면 수수료와 멘탈이 먼저 닳습니다. 쉬는 날도 매매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신호가 약할수록 포지션은 작게 잡는 편이 낫습니다. 확신이 적을 때 크게 베팅하면 작은 흔들림에도 멘탈이 무너집니다. 크기 조절은 단타에서 가장 조용한 방패입니다. 단타는 진입보다 정리가 더 어렵습니다. 목표가를 미리 정해두면 수익을 챙길 때 망설임이 줄고 손절 라인을 미리 그어두면 손실을 키우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준이 칼집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들어가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합니다. 근거가 많아질수록 확률이 올라갑니다. 고정 댓글에는 5거래소 비교 정보와 원화 입금 동선, 한글 지원 여부, 수수료 할인 꿀팁, $100 이벤트 정리까지 담아두었습니다. 급할수록 메모 한 장이 생명줄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